헤겔의 정신현상학 의식은 어떻게 자유에 이르는가? 헤겔 철학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그의 대표작 정신현상학이다. 이 책은 헤겔이 37살에 발표한 첫 번째 대작으로 단순한 인식론이나 심리학 책이 아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성장하여 절대지에 이르는가를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처럼 그려낸다. 그래서 정신현상학은 흔히 의식의 성장소설 또는 정신의 오디세이라고 불린다. 헤겔에게 인간은 처음부터 진리를 아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의식은 수많은 실패와 모순, 부정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점차 더 높은 단계의 의식으로 성장한다. 그는 철학을 정지된 진리의 체계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정신현상학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말하기보다 인간은 어떻게 진리에 도달하는가를 묻는 책이다. 이 책은 크게 의식, 자기의식, 이성, 정신, 종교, 절대지 라는 단계로 전개된다. 처음에 인간은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감각은 언제나 부분적이며 불완전하다. 이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이것이 유명한 인정의 문제이며 여기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등장한다. 이후 의식은 사회와 역사, 종교와 예술을 거치며 점차 자기 자신과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절대지는 모든 차이를 없애는 상태가 아니라 차이와 모순까지도 하나의 전체 속에서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헤겔은 진리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모순을 통과하면서 점차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것이 헤겔 변증법의 핵심이다. 흔히 헤겔 철학을 정반합으로 설명하지만 헤겔 자신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부정과 지향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전 단계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운동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신현상학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트루먼 쇼이다. 영화의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는 자신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의 삶은 거대한 방송국이 만든 인공세계였고 주변 사람들 역시 모두 배우들이었다. 처음에 트루먼은 자신이 보는 세계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현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정적인 장면은 트루먼이 배를 타고 인공 바다의 끝까지 나아가는 순간이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머물지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를 넘어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한다. 마침내 하늘처럼 보이던 벽에 닿고 숨겨진 출구를 발견한 그는 익숙한 세계를 떠나 미지의 현실로 걸어간다. 헤겔의 관점에서 보면 트루먼은 단순히 거짓 방송국을 탈출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의식에서 자기 의식으로 다시 자유로운 정신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주어진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였지만 점차 그 세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마침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한 정신의 자기 발전이다. 정신현상학이 오늘날에도 계속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처음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갈등,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헤겔에게 철학은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개념으로 설명하는 작업이었다.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정신현상학의 핵심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지금 진짜 현실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세계에 갇혀 있는가? 트루먼이 마지막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걸어 나갔듯이 헤겔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정신현상학이 말하는 의식의 성장이며 자유를 향한 정신의 여정인 것이다.